되게 재밌는 건 이 파트에서 이제 분사는 이거 고르는 거잖아. ingd. 그죠? 고르는 거 맞긴 하고 ingd 고르는 건데 우리 책을 보면 45가 명사 수식, 46과 뭐라고 적혀있대? 동사 분사, 47가 동사 목적어 분사, 그다음에 48가 감정용사까지 돼 있거든요. 여기 가르칠 때 나도 옛날에 생각해 보면 ingd를 결정짓는 문제가 나오면 이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가장 가까운 명사 네모를 치고 가장 가까운 명사가 하면은 ing고 받음이 d 이런 식으로 풀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간단하게 공식을 만든 건 이런 식으로밖에 대부분 책에서 설명을 안 하기 때문이야. 이게 주어를 설명하는지 또는 가장 가까운 명사를 설명하는지 또는 목적어를 설명하는지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되게 합니다. 근데 결국에 목적어를 수식을 해도 가장 가까운 명사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명사 수식을 해도 가장 가까운 명사가 되고 그러면 가장 가까운 명사의 네모를 치면 거의 다 풀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공식을 만든 건 이게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단원인데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주어를 하는지 목적어를 하는지 앞에 있는 명사를 하는지 어떻게 그거를 복잡하게 설명을 하냐고. 또는 너희들 입장에서도 문제를 풀 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또는 가장 가까운 명사인지 이거를 구분하기가 힘이 들잖아.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뭐라고? 가장 가까운 명사 네모를 치는 거야. 가장 가까운 명사 네모를 치면 여기 명사 수식하고 목적어 수식이 다 끝납니다. 그럼 뭐만 공부하면 되냐면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주어에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주어만 나중에 공부를 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ing하고 ed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따로 적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풀립니다. 다. 한 번에 다. 안 그러면 진짜 이 책처럼 해야 돼. 대부분 이렇게 적혀 있어요. ing하고 ed 구별입니다. 이걸 좀 어렵게 뭐라고 부르고 분사의 분사 구문은 컴마가 있어요. 컴마가 없는 것이 바로 분사입니다. 알겠어? 헷갈리니까 그냥 분사만. 그럼 ing를 구별할 때 어떻게 한다고? 가장 가까운 명사예요. 가장 가까운 명사. 가장 가까운 명사에 네모를 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뭐뭐 한으로 해석이 되는지 뭐뭐 된이라고 해석이 되는지 봐야 돼요. 뭐뭐 한으로 해석이 되면 ing가 답이고 뭐뭐 된이라고 해석이 되면 ed가 답입니다. 실은 우리 책에서는 대부분 책에서 가장 가까운 명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 수식을 받는 명사라고 한다고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수식을 받는 명사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힘든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명사라고 치면 거의 백발백중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뭐라고? 해석으로 풀어야 돼. 가장 가까운 명사 네모를 쳤어. 근데 그 명사가 뭔지 몰라. 틀려. ing 자체가 뜻이 뭔지 몰라. 틀려.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분사는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단어를 모르면 백발백중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 같은 선생님이 와 말을 해봤자 밑줄을 딱 있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백발백중 틀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두 번째 뭘 해줘야 돼? 내가 단어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잖아. 가장 가까운 명사에 네모를 쳤어요. 근데 ing가 있고 ed가 있는데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능동태, 수동태 구조를 이용해서 능동은 뒤에 목적어가 명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명사 밑줄 명사의 구조면 백발백중 ing가 답이에요. 또 만약에 뒤에 뭐가 나오면 뭐뭐에 의해서란 바이가 나오면 그때는 수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pp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명사 밑줄 명사면 ing 이거 되게 끝내줍니다. 내가 만든 공식이지만 옛날에 EBS 문제를 풀 때 분사 문제는 분명히 해석 문제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밑줄에 있는 단어가
고등학교 단을 넘어가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이건 분명히 다른 풀이법이 있을 텐데 라고 해서 그때 처음으로 답안지를 딱 펴봤더니 그 답안지 설명이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때 착안을 해서 애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게 명사 밑줄 명사면 백발백중 ing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는 그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뭐뭇에 의해서는 바이가 나오면 또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단어는 거의 백발백중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PP의 동그라미 치면 될 거예요. 알겠어? 극히 드문 경우라고 하기보다는 주어가 있고 ing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주어의 내물을 치고 하면은 ing, 받으면 ed 이렇게 되겠잖아. 맞습니까?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명사가 보이면 ing, 바이가 보이면 pp야 하면 됩니다. 능동, 수동 구조를 이용해서 분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사가 없거나 뒤에 바이가 없으면 할 수 없어. 해석을 그려야 돼. 수피아고 같은 학교 같은 경우에 문법을 굉장히 많이 내는 학교인데 수피아고는 거의 3분의 1 넘게 문법을 내거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문법을 내냐면 중학교 때처럼 1, 2, 3, 4, 5 문장 5개 주고 틀린 단어 찾아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는 학교, 홍순동 학교 되게 많아. 속사안도 그러고 수피아도 그러고 대부분은 근데 지문에다가 이제 밑줄 1, 2, 3, 4 매겨서 이렇게 풀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보면. 근데 그렇게 안 내는 학교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학교는 문법이 세게 나온다고 치면 되게 어려운 단어에다가 밑줄을 쳐서 ing, ed 문제를 냅니다. 말 그대로 해석으로 푸는 문제인데 단어를 너무 어렵게 주면 말 그대로 뻗어버리는 거죠. 그만큼 해석이 중요한 단원이 됩니다. 봐라 이제 봐라 밑줄에 가장 가까운 명사 찾아봐. 아니야. 그렇죠? 처음부터 나왔어. 명사 밑줄 명사 ing 답이요. 끝. 됐습니까? 다시 예제 유제 1에 1 가장 가까운 명사 뭐예요? 응? 오케이 비클이죠. 비클은 이런 뜻입니다. 차량이에요. 차량. 그러면 뭐뭐 하는의 뜻이니까 ing입니다. 근데 이그지스트가 솔직히 어렵긴 하네. 이그지스트는 지금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현존하는 이런 식으로 말할 때 그때 해당되는 영어 표현이 이그지스트입니다. 그 다음 좀 사라져. 2번은 가장 가까운 명사 뭐야? 맞죠? 프리퍼의 뜻을 모르면 틀려야 돼. 도리가 없어. 프리퍼는 무슨 말이야? 그렇죠. 좋아한다는 뜻이니까. 칼라가 like 되는 것이므로 2번에 1번 가장 가까운 명사 뭐야? 어? 뭐? 공식 좋죠. 끝내줍니다. 엔터링으로 바꿔. 어제 푸는데 나도 안 보이더라고 잘. 이 문제는 가장 가까운 명사 뭐예요? 오케이. 이 단어 모르면 틀려야 돼. 도리가 없어. 됐어? 답은 맞습니다. 자, 이건 이따가 할게요. 왜냐면 주어에 해당되는 경우니까. 47과 가장 가까운 명사 뭐예요? 피플이 캐치되는 겁니다. 근데 명사가 없으면 되게 수동으로 생각해도 돼요. 근데 밑에 보면 이렇게 보이죠? 네. 쉬운 문제가 아니야. 1. 가장 가까운 명사. 그렇죠? 그러면 봐봐. 이 단원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가장 가까운 명사로 끝나는 거야. 나도 해보니까 되게 뭐가 복잡해서 내가 설명이 복잡하면 니들도 못 풀어.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단순하게 해줘야 돼. 계속해서 연구하다가 보니 가장 가까운 명사 다 맞겠더라고. 안 그러면 이렇게 공부해 닙니다. 그래서
단원이 4개나 되잖아. 이거 언제 다 해? 어? 많이 어려운데요. yourself가 이렇게 할게. 나. 그럼 나는 너희들한테 이해가 되는 거니까 BP가 됩니다. 네가 나를 이해하면 나는 이해가 되는 거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것이므로 BP 하면 돼요.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끝나보시고 2번 가장 갖고 오면서 오케이 보이는 거죠? 끝. 2 가장 가까운 명사 스쿨 하지 마라. 가장 가까운 명사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리가 살짝만 떨어져 있어도 안 된다고. 그럼 오거나이즈라는 단어 뭔지 모르면 틀려야겠죠. 도리가 없어요. 2번은 가장 가까운 명사 뭐야? 오, 가장 가까운 명사 뭡니까? 아, 이건 어렵다. 이렇게 되네. 첫 번째, 두 번째. 됐어요? 웨비씨 뒷다리가 됩니까? 앞다리가 됩니까? 뒷다리 기니까 올라갈 때 되게 좋아요. 산 위로 올라갈 땐 좋아. 뒷다리가 기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토끼는 더 강력하게 더 빨리 도망갈 수 있고 내려올 때는 자빠지겠죠? 앞다리가 짧은데 그래서 내려올 때는 조금 이제 토끼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뒷다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토끼는 도망가는 동물이에요, 아니면 남을 잡아먹는 동물이에요. 도망가는 동물이잖아. 그 살아남으려면 뒷다리가 발달해서 빨리 산 위로 올라가면 살아남겠죠. 하지만 늑대는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늑대 같은 애들이 뭐 하는데? 추격을 하는데 첫 번째 어렵게 되고 두 번째 굉장히 남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늑대나 코요테가 지치게 되므로 토끼가 살아남게 되겠죠. 그래서 뒷다리가 긴 겁니다. 오케이. 응? 타이어링. 아, 오케이라고 쓰면서 타이어링 고쳤습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네. 네. 가장 가까운 명사. 오케이. 어메이즈라 말을 모르면 틀려야 돼요. 도리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부터 봅시다. 자, 가장 가까운 명사 뇌물을 치는 부분이 거의 다였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니 안 풀리는 건 거의 없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또 마지막 한 가지가 이거야. 뭐라고? 조의 뇌물을 치고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의 뇌물을 치고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어도 명사니까. 이렇게 거리가 떨어지는 경우는 주어밖에 없어. 왜냐면 목적어는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끝이야. 그러면 가장 가까우면서 뇌물을 치는 경우가 99.9%라고 치고 조의 뇌물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뭐 명사 수식하는 경우, 주어 수식하는 경우, 목적어 수식하는 경우, 감정의 형사라고 따로 공부해. 대부분 책에 이렇게 설명돼 있어. 근데 나도 이렇게 해보니까 설명하는 입장에서 1번, 2번, 3번, 4번 하면 애들 뻗어. 몰라. 가장 가까운 명사로 팍 하면 거의 다 풀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하면 돼. 주어의 네모, 그죠? 여기는 여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주어의 네모를 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명사 네모를 치는 게 거의 다야. 나를 믿고 하면 돼. 조의 네모를 치는 것만 조심해서 보면 돼. 이건 문장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고. 알겠어? 그럼 1번은 위가 익사이트 되는 거니까 2번은 스토리가 나만 익사이팅 하는 거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바이가 있으니까 무조건 PP 하면 돼요. 됐어? 그다음에 A가 어렵다. 셋은 업셋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업셋은 무슨 말이야? 속이 뒤집어졌다는 뜻이요. 그래서 업셋은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럼 ing pp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offset은 pp가 되겠죠. 알겠어? 그럼 브레드가 근거 없는 소문들 때문에 offset 되는 것이니까 pp 형태가 맞습니다. 가장 가까운 명사 내부를 치면 돼요. 가장 가까운 명사 내부를 치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해줄 거야. 대부분 선생님들이 수식 받는 명사의 내부를 치라고 할 거예요. 그게 찾기 힘들어. 왜냐면 그거 알려면 문장 전체를 해석을 해야 돼. 문장 전체를 해석을 해서 이 단어가 꾸미는 단어가 이거구나라고 내부를 그 다음에 쳐야 돼. 그럼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명사의 내부를 치고 보시면 됩니다. 싹 다 같이 풀 거야. 왜냐면 문제가 별로 안 되니까 오늘은. 어디 있자? 여기서부터구나. 진호 3번에 가장 가까운 명사는 오케이 이렇게 되죠. 어피런스를 말을 바꿔야겠다. 어려우니까. 어피런스 뜻이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외모, 두 번째는 출현, 나타나다는 뜻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오거나이즈는 무슨 말이고 오거나이즈는 조직 정리란 뜻이니까 정리가 안 된 외모, 즉 옷을 헝클어뜨리고 입고 왔다 이 말이에요. 답은 예, PP가 됩니다. 태빈아 가장 가까운 명사 B번. 오케이. 답은 픽처 킵 합니까? 킵 됩니까? 오케이. 캡트. C는 ing pp 문제가 아니죠. 분사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어? 이렇게 해서 원말 기회. 어제 배웠던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복습시키고 있습니다. 됐어? 맞다. 그럼 여기를 너희들한테 맡기면 되겠다. 이런 문제만. 됐죠? 계속 연습. 이때는 주어의 네모, 이때는 주어의 네모, 이때는 주어의 네모, 이때는 주어의 네모예요. 자, 감독이 소리를 지르니까 옐링. 잘 봐야 돼. 바이 보이면 PP 밑줄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뭔지 알아 몰라? 네, 이거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INGD 문제는 단어의 뜻을 모르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하니까 지졌기 때문에 타이어드가 되겠죠. 한진 승리 기억납니까? 챌린지, 디맨딩, 디피컬트 전부 다 같은 뜻으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학생 입장에서 도전할 게 많으면 챌린지, 선생님 입장에서 요구하는 게 많으면 디맨딩. 너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디피컬트는 안 쓰는 표현이야. 뭐라고? 부정의 뜻이에요. 디피컬트는 하기 싫다는 말이요. 그래서 도전해야 돼. 선생님이 요구하는 게 많으시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어렵다는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표현입니다. 뭐가? 위에 게 밑에 게? 챌린지 이상하네요. 아인지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네. 얼마나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가끔씩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있습니다. 한진이 뭐 있어. 답은 맞습니다. 됐어요? 주어의 네모를 쳐야겠다. 여기는 베이비 엘레펀트. 세퍼레이트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도리가 없어. 분리가 되는 겁니다. 보입니까? 알겠어? 바이 있으면 그냥 PP 하면 다 맞아. 자, 그러면 임팩트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것도 임팩트는 이거 어렵네 단어가. 임팩트는 무슨 말? 병에 전염되다, 남한테 전염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했고? 운드라고 있는 이 단어는 상처란 뜻이니까 전염이 된 것이므로 PP 형태로
임팩티드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3번 A 가장 가까운 명사 한진. 그렇지. 컴마 뒤에 볼 필요가 없어. 그럼 첫 번째 웜, 두 번째 이렇게 되죠. 첫 번째는 등 따시고 웜, 그 다음 배부르고 이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말 영어랑 똑같네. 그럼 feed가 되는 거니까 fed. 건우 3번에 B 가장 가까운 명사.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는 사람이, 뒤에 있는 가족을 돌보다. 됐어? ing. 진호 3번에 C는 3번에 C도 ing pp 문제가 되겠구나. 메이크 목적어 동사 원형입니다. 근데 동사 원형 같지 않고 pp 형태로 보이니까 저렇게 생각해도 되겠군요. 이때 위치는 당연히 명사가 되겠죠. 동사는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담 한 토막을 가지고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는 지각동사, 사역동사, 헬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은 될 수가 없습니다. 태빈 가장 가까운 명사 B번. 컴마 뒤에 보지 말라니까. 컴마는 잘라져서 다른 문장이 돼요. 컴마 뒤에는 볼 필요가 없어. 컴마 뒤에는 보면 안 돼. 오펜드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됐냐?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오펜시브 이런 거 들어봤어요? 디펜시브 공격자 파울, 방어 뭐 할 때 파울 이런 거. 그래서 오펜시브가 오펜드입니다. 오펜드 공격적인. 그래서 남을 화나게 하다가 공격하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답은 오케이. 승리야. C번 가장 가까운 명사는 뭐 한참을 봐. 리플라이어. 컴마 뒤에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이리테이트가 뭔지 모르지. 도리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리테이트 쓸게요. 너희들 이렇게 안 외우니?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외웠는데 짜증나다 쫙 써놓고 다 외웠는데 안 그랬습니까? 답은 남을 짜증 뭐지 답이? 둘 다 되는 것 같아요. 짜증 아니죠. 그죠? 네. 남 짜증나게 하는 건 아니니까. 가장 가까운 명사라는 얘기를 내가 한 20번 넘게 한 것 같아. 그잖아. 가장 가까운 명사로 거의 다 풀려. 거의 다. 나를 믿고. 그 다음에 밑줄하고 밑줄 앞에 하고 밑줄 뒤에 명사가 반복이 돼서 명사 밑줄 명사의 구조면 능동의 구조니까 ing를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돼.